네,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직장인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직장인들의 솔직한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숨겨진 마음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서희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의 주제는요, 직장인의 이직 타이밍입니다. 하반기 공채가 시작되는 이 시점, 요즘 신입사원들만큼이나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분들이 바로 경력직이 아닐까 싶은데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요즘, 보다 좋은 조건 혹은 기회를 찾는 직장인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 자, 원하는 자리, 희망하는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기를 잘 활용해야 되고 필요한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을 통해서 잘 알아보겠습니다. 네. 직장인들의 이직의 타이밍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직을 적절한 타이밍에 잘하면 신의 한 수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또 이직을 잘못하게 된 경우에는 최악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듣게 마련이거든요. 네. 각자 경험이 있으신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변호사님께서도 혹시 이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실 저는 지금 이직한 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네. 원래 이제 군 법무관 하다가 지금 변호사 개업한 지 2년째인데 뭐 그때 지금 돌이켜보면 조금 고민도 많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뭐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고의 타이밍이셨군요. 최고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한진호 원장님은요? 저는 이직을 한번 했죠. 전직. 전직을 했는데 직종을 바꿨는데요. 지금 뭐 최선의 선택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최악의 조건에서 최선의 선택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궁지에 몰리고 이랬을 때 정말 심각하게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무모할이 많지 용감한 도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하고 있던 프로그램을 정리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옮겨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대로 옮겨가지 못하면서 일만 그만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이직의 중요성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깊게 또 이야기를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무엇이든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직도 분명히 필요한 타이밍이 있을 것 같은데 직장인들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앞서 나누어서 얘기하셨던 것처럼요. 직장인들의 이직 문화가 지금 조금씩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 직장에 예전에는 오래 근무하는 것이 장기 근속이 미덕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근무 환경이라던가 자신의 어떤 임금이나 비전 등을 보고서 직장인들이 여러 추세로 직장을 옮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젊은 층들이 직장을 움직이는 추세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직장을 자주 옮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예전에는 생각을 했지만 요즘에는 나름 능력이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이직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직장인들은 좀 1년 정도 되면은요. 이직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생겨서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1년 차에 이직을 꿈꾼다는 건 너무 빠르지 않나 싶어요. 회사에 대해서 적응도 하기 전에 이직을 생각한다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도 좀 노파심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 그 취업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직장 경력 10년 차 미만인 직장인들 261명을 대상으로요. 첫 이직 시기에 대한 조사 결과 첫 직장 입사 후 1년 차 정도라고 답한 비율이 25.3%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는 첫 직장 입사 후 2년 차 정도가 22.2%, 이외에 첫 직장 입사 후 6개월 정도가 이직을 했다는 응답이 15.3%였으며요. 3년 차 정도는 11.5%, 4년 차는 4.2%, 7년 차 정도가 3.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에 따라서는 이직 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요. 여성 직장인 경우가 1년 차에 이직을 하겠다라는 응답이 35.2%로 가장 더 많았고요. 남성 직장인은 2년 차 정도에 이직을 하겠다가 22.2%로 나타났습니다. 네, 저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요즘 왠지 너무나 용기 있는 직장인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1년 만에 이직을 꿈꾸지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주변에 보면 이렇게 1년차 새내기 분들이 이직하는 경우들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처럼 많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새내기 분들을 본다면 어떤 말을 전해주고 싶은지 궁금한데요. 박지훈 변호사님. 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한번 좀 쭉 있어 봐야 되지 않겠나. 너무 자기하고 안 맞는 직장이 아닌 이상은 최소 1년은 해봐야지 뭘 알 수 있는데 바로바로 바꾸는 거.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1년 차 바꾸는 사람이 계속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직을 해요. 그럼 뭐 재미로 뭐 이직하는 거 같아요. 취직이 잘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좀
좀 진득하게 좀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1년 차에 이직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란 말씀이시고요. 원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비슷한 의견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말씀하셨죠. 아직은 때가 이르다. 기다려달라. 단순히 내 업무나 이 생활 패턴이 기대했던 것과 못 미친다고 해서 이직을 예. 해봐야 거의 비슷한 패턴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 직무에 대해서 다른 도전을 하고 싶으면 이직을 하되 이 그 급여 생활 자체에 대한 회의는 이직을 해도 해결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그 본인의 생활상이나 뭐 사람들과의 어떤 부대낌 이런 데서 이제 이직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건 조금 말리고 싶어요. 그렇죠. 네. 좀 어떤 발전적인 이직을 통해서 자신의 희망을 꿈꿔야 되는데 주로 불평, 불만에서 비롯된 이직은 반드시 또 계속해서 악순환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또 이직 비율이 굉장히 다른 편이죠, 대표님? 네, 날카로우신 네. 질문이십니다.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 외국계 기업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네. 하는데요. 대기업 형태에서 직장인들이 이직 경험이 없다라는 응답이 32.3%로 이직에 대한 경험이 좀 덜하고요. 그 반면 중소기업은 1년차 미만에서 26.1%, 2년차에서 26.7% 이직을 했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 많았으며요. 예. 반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첫 직장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요. 9.7%로 첫 직장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더 많았던 거고요. 네. 상대적으로 경력직 채용이 많은 외국계 기업은 어떤지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요. 경력 2년 차 정도 됐을 때 31.8%가 이직을 한 경우가 많다라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이직 경험이 없다는 경우는 4.5% 순으로 소수였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더 잦은 이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요, 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이직 타이밍이 좋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또 조사를 한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요. 인사 담당자 431명을 대상으로 가장 선호하는 근속 연수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요. 평균 4년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그런데 2년 전에 조사를 한번 해봤을 때는 평균 3년 6개월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에는 근속 연수가 좀 더 높아야 된다라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선호 연수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3년이 37.8%로 가장 많았고요. 네. 5년이 25.9%, 6년이 17.2%, 2년이 9.3%, 4년이 6% 순으로 1년 미만은 0.2%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 계신 분들께서 아까 이제 이직 경험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당시 타이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여쭤볼게요. 몇 년 차에 이직을 하셨던 건가요? 제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변호사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예. 뭐한 7, 8년 정도 7, 8년 후에. 하고 그 당시 이제 뭐 사실은 좀 다른 좀 일을 하고 싶다, 또 자유롭고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공직을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진우 원장님께서는 언제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만 4년을 근무했고요. 그 시기가 이제 회사에서 요구하는 바가 점점 늘어날 시기였죠. 이제 네. 해외 발령을 자꾸 이제 종용을 한다든지 또 IMF라는 큰 시대적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남느냐 아니면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되느냐의 어떤 기로에 서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도 이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뭔가 자신만의 경쟁력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아무래도 안정적인 직장에 있다가 이렇게 이직을 하셨을 때 어떤 경쟁력을 믿고 이렇게 나오셨던 거예요, 변호사님? 이런 말씀 좀 드리기가 조금 뭐한데요. 네. 좀 술을 좀 남들보다 조금 잘 마시는 그게 제 유일한 경쟁력이 아닌가. 그게 이제 직업 특성상 네. 뭐 다른 그거보다는 인간관계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조금 스스로 경쟁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특별한 경쟁력을 갖추신 것 같아요. 아, 제가 아는 MC분 중에서도 그런 경쟁력 갖추신 분 예. 계시거든요. 네. 그 부분은 정말 남다르세요. 네. 많이 좀 동질감을 느끼는 바이고요. 네. 예. 원장님만의 경쟁력은 무엇이었어요? 저도 뭐 술에서는 지고 싶지는 않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학에 좀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항상 그 공부를 좀 소홀히 하던 시기에도 어학만큼은 항상 꾸준히 해왔던 것 같아요. 꾸준히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또 외국 야한 영화 많이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학 점수를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최근 뭐 2년에 한 번씩 이거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네. 뭐 특별한 어떤 목적이 없어도 어학 시험을 봐서 점수를 좀 갖고 있었던 게 Do you have English?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야.
자, 좋습니다. 네, 막 던지세요. 예. 아무튼 원장님만의 경쟁력은 어학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실제로 기업에서는 그렇다면 이렇게 이직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어떤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까? 네, 뭐 네. 이직을 본인이 희망한다고 해서 그게 꼭 이직이 성공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처럼요. 예. 그 기업 입장에서 채용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좀 보면은요, 절반 이상인 58.2%가 업무 전문성을 1위로 전문성. 꼽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업무에 대한 연관성 37.8%였고요. 네. 성과나 업적은 24.6%, 희망 연봉이 19.5%, 이직 횟수가 19.5%, 뭐 근속 연수, 전문 자격증, 이전 회사의 인지도, 출신 대학의 학과 등 순이었습니다. 경력직 채용 시에 평가 비중이 가장 높은 전형으로는요, 아무래도 그 경력자에 대한 정말 신뢰성을 좀 더 보기 위해서 면접이라는 부분을 좀 첫 번째로 꼽았는데요. 네. 44.1%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은 경력 기술서로서 과거의 직장 경험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행동 내용 결과를 줬는지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력서, 자기소개서, 인적성 검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역시 경력직이라는 타이틀이 무색치 않게 이 경력 기술서가 자기소개서보다 더 중요시 여겨지고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직에 대한 조금 더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솔직한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직이라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나는 이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직이 현실의 어떤 탈출구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힘들고 하기가 싫기 때문에 이직을 한다. 이건 좋은 접근이 아닌 것 같고요. 제2의 도약이라든지 도전, 새로운 인생 설계 이런 측면이 있다면 이직을 얼마든지 권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변호사님은 이직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좀 이직 안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유사한 뭐 우리 한 원장님처럼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다시 그 한의사가 되신 분도 있지만 네. 다른 일을 하기 전 다른 일을 하는 이직은 조금 그런 걸 반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유사한 어떤 자기 일에서 좀 바꾸는 건 괜찮은데 영 다른 거 그러니까 실증을 느끼고 뭐 찐득한 그런 어떤 인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네. 찐득한 예, 좀 찐득한 조직 적응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두 분은 고용주의 입장이시잖아요. 화려한 이직 경력을 자랑하는 지원자가 나타났을 때 좀 어떻게 대하실 것 같으세요? 근데 왜 여기로 왔나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직이 잦은 직원은 사실은 이제 채용할 때 좀 꺼려져요. 이 직원이 또 언제 관둘지 그쵸, 모르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 그 전에 있었던 한의원에도 전화를 해보고 원장님 이 직원이 어떤 이유로 관두게 됐나요? 그러면 좋은 직원인데 뭐 출산 관계로 그랬다 그러면 바로 채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막 6개월, 3개월 단위로 다니다 말다 이런 사람들은 또 역시 그렇게 관두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부정적으로 네, 맞아요. 보시는군요. 꺼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실제로 지금 저희 법인에서도 이제 그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채용을 했는데 예. 와, 화려합니다. 뭐 왜 여기 왔을까라는 막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또 로스쿨 그 출신 변호사들이 좀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지원을 하나 봐요. 그래서 뭐 엄청 화려한데 사실은 너무 화려한 사람은 꺼리게 돼요. 마찬가지로. 예. 뽑는 입장에서는 막 완벽한 사람 뽑기보다는 좀 진득히 우리 같이 하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좀 그 뽑힌 사람 좀 혹시 방송 때문에 큰일 나는데 조금 중간 정도 되는 사람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네. 잦은 너무 이직하는 사람 이직하는 실수세요. 네. 화려하게 뭐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좀 보기 싫어요. 사실. 그냥 네. 적당한 수준이 적당하게, 좀 예. 좋을 것 같은데. 예, 예.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설문조사된 결과도 있다고 하잖아요. 네, 조사 결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기업 회원 248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이직 횟수가 많은 지원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회사가 220개에 달했고요. 오. 88.7%나 되네요. 거의 9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잦은 이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사 담당자가 있는 회사는 28개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래요. 왜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많이 보는 걸까요? 네, 우리 패널 분께서도 다 말씀하신 것 같은 예. 것 같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요, 근로 조건이 좀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면
퇴사할 것 같다라는 대답이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불만이 많을 것 같아서. 네, 예, 그래서 예. 조직 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순도 나왔고요. 예. 26.4%이고요.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낮아 보일 것 같다라는 게 20.9% 순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부분은요. 인사 담당자로서는 어렵게 뽑은 사원 아니겠습니까? 그쵸. 먼저 공고도 내고 또 채용의 어떤 과정도 다 겪고 그 과정 신중하게 생각해서 뽑은 직원이 조금 있다 회사를 떠날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온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 실제로 이직이 업무의 어떤 능력의 잣대로서 처음에는 뽑을 수 있으나 사실은 그 회사의 그 사람이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인사 담당자는 많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인사 담당자들은요 실제로 경력직에 대해서 희망 근속 연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조사가 됐나요? 네, 경력직이 이직을 해서 그 회사의 근속 연수로는 1년 2개월 정도 이상은 근무해야 된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절한 이직 횟수로는 2번 정도가 41.9%로 그러니까 인생에서 이직을 한 2번 정도는 해주는 것은 괜찮다. 네, 근데 3번 이상은 29.0%로 2-3번 정도는 대부분 좀 무난하게 차지하고 있고요. 네. 5번 이상 옮긴 경우는 채용이 전무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대로 이직을 긍정적으로 생각한 회사도 있었는데 뭐 소수에 불과하긴 하지만 그 기업들의 속내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한편 네. 이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11.3%에 해당하는 그 네. 회사들은요, 다양한 영역에서 업무에 대해서 성과를 빠르게 낼 수 있다라는 측면을 많이 봤고요. 인정받아서 스카우트 제의를 많이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직도 경력의 하나로서, 경력 개발의 하나로서 자기 관리를 잘한다라고 생각되기도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각자의 입장과 또 의견이 너무나도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직장인들의 이직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조금씩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직과 경력 관리, 경력직의 채용은 채용 시장에서 보편화됐습니다. 그래서 한 직장에서 뭐 평생 직장 이런 개념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업무를 파악하고 조직에 적응하는 시기 이전에 또 다른 직장으로 옮긴다는 것은 경력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전에 이직자들은 떠날 회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옮겨갈 회사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또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회사에 가면 내가 뭔가를 잘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직 전에 객관적으로 내가 떠날 직장, 가야 될 직장 대상 회사를 좀 잘 선정하셔가지고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기업들의 채용 방식이 점차 다양화되고 또 새로운 트렌드들을 많이 엿볼 수 있는데 그런 트렌드에 걸맞게 또 준비해야 될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즘 신입사원들 공채들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신입사원들 공채 준비하는 건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경력직 또한 요즘에 신입사원 못지않게 서류 전형, 그다음에 면접, 그다음에 인적성 검사, 인적성까지. 필기 검사, 그리고 또 면접 또한 프레젠테이션 면접, 영어 면접 이런 심층 면접을 보는 기업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고요. 더 까다롭네요. 네, 예. 이력서상의 업무 경력 외에 인성이라든가 다양한 경험, 그다음에 성향이라든가 자질 등 이런 것들을 함께 평가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경력직 사원을 채용하면서 이전 직장에서의 태도와 인성과 자질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판 조회 이런 부분들을 빠지지 않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평판 조회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게요. 네. 분명히 좋은 얘기를 해줄 것 같기는 한데 그게 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당장 이 한국 직업방송에다가 윤서인 어떠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솔직히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 될걸요? 갑자기 마음이 아프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평판 조회를 예. 해봤거나 당해봤던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박지훈 변호사님 어떠세요? 저도 이제 법무가 마치고 대형 로펌에서 이렇게 선발할 때는 합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하냐면 전 직장의 뭐 동료라든지 상사, 뭐 부하까지 다 이렇게 평판 조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평판이 뭐 막 술만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평판이 났는지 별로 안 좋아한 것 같고 제 아는 분은 이제 실제로 능력은 조금 알려지지 않았는데 평판이 너무 조회가 너무 잘 돼서 그래서 큰 대형 펌에 뭐 1, 2되는 펌에 취직한 분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네요. 예, 예. 원장님 같은 경우는 평판 조회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항상 인기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평판 조회 많이 안 좋으시겠어요? 우리 한의원 말고 이제 다른 조직에 네. 인사고과를 매길 때 그 주변 동료들이 서로 이제 채점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거의 평판 조회와 유사한데요. 이 편차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과연
신뢰도 있는 조사인가. 안 주는 사람들은 전부 최하점을 주고 주는 사람들은 전부 최고점을 주고 이런 결과가 나오더란 말이죠. 조금 너무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했었습니다. 인터넷 댓글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너무 네. 믿을 수가 없는 그런 평판 조회를 또 많이들 당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인 것만큼 확실하고요. 네. 또 다른 특징적인 부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 경력직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다른 특징은 기업들이 요즘에 검증된 인재를 뽑고 싶다라는 측면에서요. 추천에 의한 채용 시스템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예가 내부 직원들의 추천에 의해서 채용을 선호하는 사내 추천제가 있고요. 종업원 공모제가 있는데 이런 종업원 공모제는 미국의 채용 방식에 많이 지금 보편화되고 있는 방식이고요. 네. 리크루터가 실제적으로 21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사내 추천제를 실시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10곳 중에 우리나라도 역시 4군데 이상 지금 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일단 이력서 한 장으로 취업을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다양한 채용 루트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성공적인 이직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한번 알려주실까요? 네, 전략을 한 4가지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지원 회사의 연봉 정보부터 파악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직을 왜 하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연봉 때문에 옮기는 경우들이 실제적으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랬을 때 실망스러운 어떤 연봉이 아닌 내가 구체적으로 연봉을 좀 알아보고 너무 높은 연봉을 불러서 이직에 대한 어떤 좌절감을 겪기보다는 좀 적절한 수준을 맞춰서 연봉을 파악해 놓고 이직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기업에 분명하게 나의 차별화된 점을 좀 말씀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내가 좀 더 잘한다라는 측면보다는 그 일을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어떻게 잘하는지를 좀 더 구체화해서 네. 했던 어떤 경험들을 좀 빗대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고요. 네. 세 번째는 그 직업에, 그 직종에 내가 적임자임을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력직 채용에 있어 면접은 신입사원과 좀 다른 부분도 있고요. 경력직은 자기소개할 때에도 자신의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회사에서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는가라는 측면인데요. 예전에 제가 게임 회사에 경력직으로 이직하는 친구를 봤는데요. 예, 예. 게임 회사에 경력직으로 이직하려면 최소 뭘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게임을 게임을 잘 많이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네. 게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네, 그래서 면접에서 최종 면접에서 어떤 게임을 좋아하는가라고 했을 때 네. 오히려 다른 회사의 게임 그 상품을 말해서 네. 떨어진 아이고.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적임자입이라는 부분을 잘 강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회사와 외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라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사내 추천제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요. 주변에 내가 어떠한 일을 잘 성취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잘 표현을 하셔가지고 외부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내가 취업에 이직에 좀 더 성공적으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경력직의 이직 타이밍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확실히 신입사원의 입사와는 또 다른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은희 대표님께서 정리 말씀해 주실까요? 네. 네, 직장인들에게 드리고 싶은 약간의 조언이라면요. 이직의 이유와 어떤 장래의 구체적인 비전을 생각을 하시고요. 친구나 동기가 더 좋은 직장을 갔다라고 해서 연봉 더 좋은 데 가서 나도 이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내가 왜 이 회사에 지금 현재 있고 그다음 앞으로 3년 후에 이직을 한다라면 그 회사에서 나의 비전과 나의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높은 어떤 이직에 대한 꿈을 갖는 게 좋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이직을 한다는 것은 가치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자신을 좀 더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준비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